장학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변화하는 시대에 장학사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장학사가 되어야 한다. 장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장학사의 업무는 단일하지가 않아요. 업무 영역이 너무나 넓고 다양하죠. 그래서 시기와 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종 중복되거나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독도교육, 안전교육, 생존 수영교육, 학부모 연수,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 등 담당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운용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그 일의 어떤 타이밍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요. 장학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깔끔해집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는가 보다 언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문을 언제 발송해야 할지, 또 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되는지,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험이 쌓일수록 명확해집니다. 결국 장학사의 역량은 시기적 감각과 행정적 직관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그 감각이 중요해요. 시기적 감각, 그리고 행정적인 직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은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면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공문으로 학교에 전달합니다. 가끔 운영 계획이 부족하거나 공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안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실수가 있었다면 나중에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안내하면 됩니다. 공문은 완벽해야 하지만 때로는 적시성, 실행력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학사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연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유연함이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유연함을 길러야 하거든요. 장학사도 이제 역시 인간입니다. 수많은 공문과 계획, 일정 속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계획서에서 누락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서 교사들에게 문의가 올 때, 장학사는 실수를 인정하고 명확히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정중하게 피드백을 주거나 빠르게 문의하여서 오히려 이제 장학사들의 행정에 돕는 조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공문 중에는 교육청과 학교 양쪽에 동시에 전달하는 공문도 많아요. 그 모든 공문을 실시간으로 장학사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기도 전에 교사의 문의가 오죠. 그러면 교사의 문의로 처음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야 해당 사항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장학사는 즉시 내용을 숙지하고 전체 교사들에게 메신저나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끔은 친절함이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데요. 가끔은 너무 친절한 설명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해요.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업무이지만, 그 경험이 부족한 교사는 명확한 구분이 없을 경우 혼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탐방 사전교육이라는 문구를 보냈는데, 일부 교사가 학생 대상인지 교사 대상인지 헷갈려서 문의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학생들 안전교육이라고 받아들일 걸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상식적인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안내문 하나의 문장 차이가 교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세심한 배려와 설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복잡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사들의 제안을 반영해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장학사의 중요한 능력이고요. 예를 들어 무더위 속에서 육상대회 일정을 오전으로 옮겨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장학사들에게는 효율적인 소통, 사전 준비가 어떤 지혜로운 행정이 됩니다. 장학사의 행정 능력은 단순한 문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일을 예측하고 혼선을 줄이고 반복되는 행정을 줄이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반복되는 표창 업무는 표창 후보자 추천 공문을 매번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사전에 쪽지로 추천 의향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라고 사전 안내를 보내면 추천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누가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사전 조사가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가 쌓이면 전체 공문 양이 줄고 행정의 밀도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장학사들도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AI를 통해서 기획안 작성, 일정 정리, 설문 분석, 보고서 구성 등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챗 GPT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보다 논리적이고 정돈된 문서를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어서 행정적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AI는 장학사들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장학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은 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수많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장학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 도전적인 자세,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진심입니다.